정오 종합뉴스. (4월 22일) 금요일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 지지도가 10%포인트나 폭락한 29%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이 국민의당 박준영 국회의원 당선인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회계 책임자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어버이연합 위장단체가 아니냐는 의혹을 사온 비전코리아가 정부 보조금을 포기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임직원 최대 3,000명을 감원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잠시 후 시작합니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19일에서 21일 사흘간 전국 성인 1,004명에게 박 대통령의 대통령 직무 수행도를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는 총선 직전인 지난주 조사 때보다 10%포인트나 폭락한 29%로 조사됐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새누리당 30%, 국민의당 25%, 더불어민주당 24%, 정의당 7%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표본을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됐고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95% 신뢰 수준에 응답률은 20%였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오늘 조만간 더 이상 눌러놓고 갈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경제 문제들이 태풍처럼 닥칠 것이라며 거듭 경제위기 도래를 경고했습니다. 안 대표는 오늘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에 공무원들이 새로운 일을 책임있게 하기 어려운 대선 국면에 들어간다. 올해 남은 8개월이 우리 경제의 골든타임이다. 대통령과 정부가 지금까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시간을 너무 지체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통령과 정부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국민의당을 비롯한 여야 모두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며 국회에서 한쪽은 짐을 싸고 한쪽에선 벌써부터 내 자리가 어딘가 찾아다닐 때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오늘 야당의 구조조정 발언이 중도층 흡수를 위한 립서비스가 아닌 진정성 있는 발언이었다면 국회에 계류된 법안부터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원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여당은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구조조정을 추진해왔지만 야당의 발목 잡기로 처리하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구조조정 지연을 야당 책임으로 돌리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일자리 특위 제안,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원장의 민생 우선 말씀이 결코 정치적 수사가 아닌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만들기를 우선적으로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진정성을 가진 의지로 나타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극우단체인 어버이연합을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정 경제 세력이 우리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특정 경제 세력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사회가 되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도 저해되고 아울러 경제 효율도 잠식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이 같은 사태를 방지하고자 경제 민주화를 강조하는 것이라며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일부 경제 세력이 그와 같은 해를 가하면 정부 관료가 그의 편승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버이연합과 주소지가 같고 임원진이 겹쳐 어버이연합 위장단체가 아니냐는 의혹을 쌓은 비전코리아가 정부 보조금을 포기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오늘 올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사업에 선정된 비전코리아가 단체 내부 사정으로 사업을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전코리아는 남북 주민의 문화 이질감 극복 사업을 하겠다며 지원을 신청해 행정부는 3,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비전코리아는 어버이연합과 주소지가 같고 대표도 어버이연합 하부단체인 탈북어버이연합과 동일한 김모 씨인 것으로 알려져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한 어버이연합 위장단체가 아니냐는 의혹을 사왔습니다. 검찰이 국민의당 박준영 국회의원 당선인의 공천 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박 당선인의 측근인 회계 책임자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어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된 박 당선인 선거사무실 회계 책임자 김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이 관련법을 위반해 선거운동원 등에게 지출된 혐의가 수사를 통해 일부 드러났는데 이에 대한 김 씨의 소명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긴급 체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 복지재단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권영세 안동시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돈을 제공한 복지재단 이사장 81살 정모 씨와 이를 전달한 58살 정모 씨를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권 시장은 지난 2014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복지재단 이사장 정 씨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50분쯤 전남 여수시 율촌역 인근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탈선했습니다. 이 사고로 기관사 1명이 숨졌고 승객 22명 가운데 8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전라선 상하행선 열차 운행이 1시간여 동안 중단됐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사고 열차는 어젯밤 10시 45분 서울 용산에서 출발해 오늘 새벽 4시쯤 여수 엑스포역에 도착할 예정이었는데 순천역을 출발한 뒤 궤도를 이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레일은 오늘 새벽 무궁화호 열차 탈선 사고가 난 여수 엑스포역과 순천역 사이 구간철로를 밤 10시까지 긴급 복구해 열차를 상행선만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밤샘 복구 작업을 통해서 내일 새벽 5시 첫 KTX 열차부터 정상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사고로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 22명과 기관사 2명, 승무원 3명 등 27명 가운데 기관사 1명이 차량에 깔려 숨지고 부기관사는 중상, 승객 7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또 순천과 여수 엑스포역을 오가는 열차는 모두 중단됐습니다. 전남 여수에서 무궁화호가 탈선해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는 과속으로 인한 탈선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광주지방철도경찰대 등에 따르면 전남 여수시 율촌역 인근에서 발생한 무궁화호 탈선 사고가 선로 합류 지점에서 과속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당시 부기관사가 운전을 했고 과속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경찰대 등은 설명했습니다. 열차는 선로를 변경할 경우 시속 45km 이하로 운행해야 하는데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이동하면서 곡선 구간인 사고 지점에서 열차가 탈선한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을 방문하고 있는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오늘 유엔 고위급 회의에 참석해 미국을 작심하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현지 시간 21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2030 지속가능 개발 목표 고위급 회의 기조 연설을 통해서 지금도 한반도에서는 30만 명의 군사력과 미국의 핵시설이 동원된 핵전쟁 연습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는 북한에 대한 제재가 지속가능 개발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고 우리가 최후에 웃는다는 것이 김정은 지도자의 정치적 의지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상 최악의 업황으로 고전 중인 조선업계에서 지난해에만 15,000여 명이 일터를 떠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대규모 구조조정을 앞둔 현대중공업 등 국내 중대형 9개 조선사의 인력은 2년 전 20만 5천여 명에서 지난해 19만 5천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1, 2차 협력업체 직원이 5천여 명 감축된 걸 고려하면 지난해 조선업계에서 일터를 떠난 사람은 1만 5천여 명에 이릅니다. 국내 조선업계 인력은 지난 2000년 8만 명에서 매년 증가했지만 지난해 대규모 적자를 내며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미 1,500명을 감원한 현대중공업이 추가로 최대 3,000명을 감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최근 최길선 현대중공업 회장과 권옥압 그룹 기획실장은 사업본부 대표회의를 열어 이 같은 구조조정 방안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선 희망퇴직부터 접수하되 신청 인원이 부족하면 사업본부별로 정해진 인원에 따라 권고사직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인력 구조조정 규모는 최대 3,000명입니다. 2015년 말 기준 현대중공업 임직원 27,409명의 10% 이상입니다. 롯데시네마가 주말 오후 영화 관람료를 1,000원 인상합니다. 롯데시네마는 오는 27일부터 주말 조조와 오후 1시부터 밤 11시까지의 프라임 시간대 요금을 1,000원 올리기로 했습니다. 대신 주중 일반과 심야 시간대는 2,000원, 주말 심야 시간대와 제일 앞좌석인 A열은 1,000원 할인해 주기로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말 오후 시간대에 극장을 찾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요금이 1,000원 오른 셈입니다. 연구개발 명목으로 지급된 국고보조금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키용품 생산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스키용품 생산업체 비모사 대표 57살 이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2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지원하는 스포츠 산업기술개발 사업을 수행하면서 연구보조금 13억 원을 지원받아 이 가운데 6억 7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으로 안전사고 가능성이 있는 건물을 다시 지을 때는 대지 소유자의 80%만 동의해도 재건축할 수 있게 됩니다. 상하수도 설비나 지붕, 벽 등이 손상된 경우 건축물 훼손으로 붕괴 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또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무너져 재건축할 때도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과 규칙 개정안을 오늘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집단시설 종사자들의 결핵검진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결핵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밤에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17도에서 22도가 되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16.9도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제작 이정일, 진행의 정승조, 김일아였습니다. 국민라디오